필비틀즈, 영국 4인조 록그룹이 남긴 영화와 사운드 트랙. 팝 역사상 숱한 신화와 기록을 남긴 영국의 4인조 보컬 그룹. 비틀즈는 영화계에서도 그 어떤 배우 못지않은 업적을 남긴다. 비틀즈는 1962년 결성되어 1970년 공식 해체될 때까지 하드 데이즈 나이트,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 헬프 노란, 잠수함, 레딧비 등 5편의 영화에 출연한다. 이들의 출연작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지금까지도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하드 데이즈 나이트는 주옥 같은 수록곡과 편집이 돋보였으며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는 환상적인 기법으로 이후 영화 촬영의 교과서가 됐다. 제목에서 상징하듯이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기인의 명성을 떠나 자연인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심정을 담아 잔잔한 감동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그들의 히트곡 헬프를 통해 내 인생을 지나친 변화 속에서 정신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라고 흘러나와 인기의 노예가 되어가는 비틀즈의 내면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 영화 출연작이 된 레딧비에서는 그들의 최대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시류의 악평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장면을 담아 팝 가수들의 영화가 우상일변도로 진행됐던 것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온다. 비틀즈는 단순히 영화에 출연만 한 것이 아니라 영화음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티스트로 이들의 인간적인 고뇌는 그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비틀즈의 대표작과 그들이 영화음악에 끼친 업적 등을 연도별로 알아보자. 1. 하드 데이즈 나이트. 비틀즈 인기가 서서히 전 세계로 음악 시장을 석권해가고 있는 열기를 등에 업고 선보인 영화이다. 같은 이름의 앨범과 동시에 개봉되어 10대 팬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다. 흑백으로 촬영된 영화는 팬들에게 쫓겨서 기차로 급히 피신한 비틀즈 멤버들이 거만한 사업가와 조우하면서 시작된다. 신사는 팝음악이 나오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볼륨을 낮춰버린다. 비틀즈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달라고 실랑이를 벌인다. 그 후 식당차로 옮겨가지만 그곳에서는 두 명의 소녀들로부터 다시 시달림을 받는다. 비틀즈 최전성기 때 발표된 분위기를 타고 1965년 아카데미 작곡상 조지 마틴과 시나리오 상하룬 오웬 두 개 부분의 후보로 지명받는 성과를 거둔다. 같은 해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사운드 트랙 작곡가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이 영화음악 작곡상 후보에도 등극된다. 사운드 트랙에 수록된 Can Buy Me Love, and I Love Her, I Am Happy Just to Dance, With You 등은 각각 밀리언셀러를 기록한다. 할리우드 영화가에 개봉됐을 때 막스 브라더스의 코미디 스타일을 모방한 작품이란 평을 얻으며 별 넷을 받아 비틀즈 역대 출연작 가운데 최고의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 헬프. 환상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초현실적인 작품이다. 동양의 종교의식에 심취한 정신 나간 영국의 과학자를 구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룹 멤버 4명이 외관상으로는 다른 집처럼 생긴 곳으로 각각 들어가지만 그 집 중앙에서 이들이 모두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링고스타가 유아고나 루즈데커를 드럼으로 연주할 때 집안 바닥이 둥그렇게 잘려나가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비틀즈 최고 인기곡 중에 하나인 티켓 투 라이드는 이들이 스키를 타는 장면에서 흘러나와 흥겨움을 더해주었다. 더 나이트 비포어, 어나더 걸 등은 바하마의 해변 풍경과 어우러지면서 연주되고 있다. 조지 해리스는 영화의 종교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힌두스탄, 민속 악기인 시타를 이용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비틀즈는 자신들의 음악에 이 악기를 정식 채택하여 새로운 사운드를 개발하게 된다. 1965년 2월에 영국 트위켄햄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시작된 영화는 오스트리아 알프스, 바하마 등의 절경으로 시원한 눈요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해 7월 29일 런던 파빌리온 극장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창관한 가운데 시사회를 갖는 등 뜨거운 환대를 받아낸다. 사운드 트랙에는 비틀즈 멤버를 비롯해 총 5명의 기라성 같은 음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 중 7 제임스 본드 테마 음악 창안자인 몬티 노만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966년 그래미 어워드 영화음악 작곡상 부분에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켄 톤 등이 공동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3. 노란 잠수함. 소설 러브스토리 작가 에릭 시거를 비롯해 알브로닥스, 잭 맨델손 등 시나리오 작가가 참여한 이 작품은 해저 8,000m 이하에 존재한다는 가상 지하 천국 페퍼랜드를 무대로 펼쳐지는 애니메이션이다. 세상의 모든 선을 질투하는 푸른색 악당들이 무차별적으로 페퍼랜드를 공격하자 이곳 시장은 선장을 노란 잠수함에 태워 비틀즈 고향 리버풀로 보낸다. 이곳에서 링고 스타를 만난 선장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독약을 먹고 괴물 프랑켄슈타인으로 변한 존 레논이 나타난다. 곧이어 조지 해리슨이 시타를 연주하며 등장하고 폴 맥카트니도 손뼉을 치며 이들과 함께 행동하기로 선언한다. 의기투합한 이들은 노란 잠수함을 타고 페퍼랜드로 향하는데 바다와 계곡을 지나서 마침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하트 클럽 밴드와 위드 어 리틀 헬프 프롬 마이 프렌드 등을 열창한다. 괴수 집단들은 노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블루 글러브라는 악당을 보낸다. 악당 글러브를 대면한 존 레논은 글러브에서 지가 없으면 사랑이 되고 바로 이 사랑은 당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줄 단어이다라고 외친다. 노란 잠수함은 디즈니 만화 영화에 버금가는 인기를 모았다. 음악 감독은 비틀즈 프로듀서로 인연을 맺었던 조지 마틴이 맡았다. 4.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 비틀즈가 시나리오와 제작 아이디어를 도맡아 숨겨져 있던 영화에 대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이다. 비틀즈 소유의 애플필름이 1967년 당시 1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하는 등 독립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 마라톤을 위해 링고 스타가 버스를 탈취하면서 비틀즈 멤버들의 여행이 시작된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의 듀엣곡 플라잉이 연주되면서 오묘한 색상의 산과 등산객들의 행복한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제목처럼 신비한 분위기를 통한 여행기를 담고 있다. 라스트 씬에서 4명의 멤버가 흰색 정장을 착용하고 나선형 계단을 춤추며 내려온다. 이 같은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가 연주된다. 1967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영국 TV에서 처음 소개된 이 영화는 이해하기 힘든 졸작이란 평으로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때문에 아이디어 제공자인 폴 맥카트니의 심기가 불편해졌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이 작품은 심리적 예술 작품으로 평가되어 비틀즈 페스티벌을 통해 현재까지도 리바이벌되고 있는 레퍼토리이다. 5. 레디 비. 비틀즈가 팝 역사로 사라지지 직전 발표한 고별 영화이다. 비틀즈 멤버들이 솔로로 나서면서 그룹이 점차 와해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 팝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갔는지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장면은 런던 애플 빌딩의 꼭대기에서 촬영됐다. 이들은 이곳에서 몇 곡을 즉석 연주하여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전의 찬사 일변도의 영화 전개와는 달리 레딧 비는 각 멤버들의 음악적 차이에서 오는 인간적인 단점 등도 상세하게 담아 해당 주인공들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기도 했다. 영화가 개봉될 즈음 비틀즈는 이미 반해체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수록될 수 있었다고. 라스트에서 보여주었던 공개 콘서트 장면은 1966년 샌프란시스코 공연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대중 연주회였는데 영화가 개봉된 1970년 5월 20일에는 비틀즈 멤버 각자가 솔로 활동에 몰입해 있어 시사회장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틀즈 출연 영화 중 유일하게 1971년 아카데미 어워드 영화음악 주제가 작곡상과 그래미 어워드 영화음악 작곡상 부분을 연이어 수상하는 업적을 기록한다. 아카데미 수상식장에서는 비틀즈 멤버 모두 불참해 마이클 잭슨을 발굴한 가수 겸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대리 수상자로 나섰다. 6. 비틀즈 영화 및 팝 연표. 1964년 3월 최초의 비틀즈 영화 하드 데이즈 나이트 촬영. 1964년 5월 TV 영화 어라운드 더 비틀즈 영국에서 첫 방영. 1965년 7월 런던 파빌리온 극장에서 헬프 공개. 1965년 12월 폴 맥카트니가 사운드 트랙을 작곡한 패밀리 웨이 전 세계 공개.
1966년 3월 BBC TV에서 비틀즈의 쉬어 스타디엄 첫 방영. 1967년 9월 BBC에서 컬러 TV 영화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 촬영. 1968년 1월 조지 해리슨이 인도에서 원더월 사운드 트랙 작곡. 1968년 7월 노란 잠수함 전 세계 공개. 1969년 3월 링고스타 매직 크리스찬 촬영. 1969년 3월 존 레논과 오노 요코 주연의 레이프 공개. 1969년 9월 런던 뉴 시네마 클럽에서 언 이브닝 위드 존 앤 요코라는 기념 행사를 갖고 그들의 출연작 중 버진 투 스마일, 허니 문, 셀프 포트레이트 상영. 1970년 5월 레딧 비 전 세계 공개. 1996년 1월 존 레논의 미발표곡 프리 에즈 더 버드를 수록한 기념 음반 앤소로지 1발매. 2003년 레딧 비 앨범 리믹스한 뒤 신곡 플라이 온 더 월을 추가시킨 앨범 레딧 비 네이키드 발매. 2005년 미국 연예 주간지 엔터테인먼트 매거진 비틀즈 20세기 최고 엔터테이너로 선정. 2005년 밥스피츠가 편찬한 비공인 자서전 더 비틀즈 더 바이오그라피 출간. 2006년 태양의 서커스 배경곡으로 사용된 곡을 모은 러브 발매. 태양의 서커스는 비틀즈가 출연하지 않은 매체의 배경음악으로 비틀즈 곡이 사용된 최초의 사례이다. 조지 마틴과 아들 가일스 마틴이 공동 제작. 2006년 6월 18일 폴 맥카트니 64회 생일 맞아 축하곡 I am 64 발표. 2006년 팀 힐과 마리 클레이튼이 공동 편찬한 비틀즈 비공식 자서전 더 비틀즈 언신 아카이브 출판. 2007년 맥카트니 전속사 EMI 떠나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히어 뮤직으로 이적. 이곳에서 만돌린 악기를 내세운 신선한 음악적 시도를 가미한 신보 메모리 올모스트 풀 발매. 이 음반은 애플사의 아이포드와 아이튠즈를 통해 홍보된다. 2007년 조나단 굴드가 편찬한 비공식 자서전 캔 바이 미 러브 더 비틀즈 브리테인 앤 아메리카 출간. 2009년 9월 9일 비틀즈 정규 앨범의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와 패스트 메스터즈를 포함한 14 작품 CD 16장 분량을 디지털 리마스터 스테레오 음원으로 제작돼 발매. 1987년 CD 출시 초기 모노로 발매됐던 4장의 초기 앨범을 스테레오로 발매했다. 한편 오리지널 모노 앨범을 담은 더 비틀즈 인 모노도 동시 출시됐다. 같은 날 음악 게임 더 비틀즈 록 밴드가 PS3 XBOX 360 윌용으로 발매됐다. 게임 제작은 조지 해리슨 아들 다니 해리슨이 참여했고 게임 음원 및 앨범 제작은 가일스 마틴이 담당했다. 2010년 11월 16일 오랜 법적 분쟁 끝에 비틀즈 음원이 미국 온라인 음반 판매 창구인 아이튠즈를 통해 다운로드 서비스됐다. 첫날 출시된 싱글은 히어 컴즈 더 선과 앨범 에비로드이다. 2018년 9월 22일 비틀스 출신 폴 맥카트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6년 만에 1위를 차지한다. 빌보드 뉴스는 폴 맥카트니의 솔로 앨범 이집트 스테이션이 9월 22일자 빌보드 201위에 등극했다고 보도한다. 맥카트니는 지난 1982년 터그 오브 워 이후 처음으로 다시 1위에 오르는 위협을 기록한다. 생존 가수 중 가장 오랜 세월을 사이에 두고 빌보드 201위에 오른 가수라는 타이틀도 부여받는다. 맥카트니는 밴드 윙스 시절을 포함해 빌보드 차트 통산 8회 1위에 오르게 된다. 비틀스 멤버로서 앨범 차트에서 19번 정상을 차지한 최다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11월 비틀즈 겟 백이 공개된다. 반지의 제왕의 피터 잭슨 감독이 비틀즈의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3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작품이다. 디즈니 플러스 제작. 2022년 1월 앨범 비틀즈의 옥상 공연장 실황을 오디오 믹싱으로 음질을 개선한 겟백 스트리밍 서비스로 발매된다. 2023년 6월 폴 맥카트니는 피터 잭슨이 시도했던 디믹싱 기술을 사용하여 솔로 아티스트로서 작곡한 노래의 오래된 데모에서 존 레논 목소리를 추출, 최종 비틀즈 음반을 곧 발매한다고 발표한다.
2023년 10월 싱글 Now and Then으로 공개된다.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디지털 출시는 2023년 11월 2일에 출원된다. Now and Then 뮤직비디오는 다음날 공개되어 처음 12시간 동안 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다. 이 노래는 현재 가장 많이 스트리밍되는 노래 중 하나로 스포티파이 순위에 올랐다. Now and Then은 비틀즈가 1969년 이후 그들의 첫 번째 영국 1위 싱글곡이 된다. 2024년 5월 8일 피터 잭슨 감독이 디지털 복원을 시도한 1970년 영화 레딧 비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스트리밍 방영된다.